어미 없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밥보다 매가 먼저 오르던 집. 네가 사람인 줄 아느냐? 숨 쉬는 것부터 죄다. 잘못은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그날 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수년 뒤 같은 문이 다시 열립니다. 전하의 명이다. 이 집안 모두 조사하라. 매 맞던 아이가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 왜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까? 오늘의 옛날 설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설화 옛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어느 고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 자라던 아이였지요. 그 소년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여인을 들이던 날 석이는 대문 앞에 서서 낯선 여인의 치맛자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내 어미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 앞에서뿐이었지요. 아버지가 과거 공부차 서울로 떠나던 일은 봄날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계모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어요. 너 오늘부터 사랑채 뒷방으로 옮겨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짐을 챙겼어요. 어미가 남긴 낡은 이불 한 채와 해진 적삼 두 벌이 전부였지요. 뒷방은 볕도 들지 않고 벽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들어왔을 때 석이는 눈을 의심했어요. 밥그릇에는 겨가 섞인 보리밥이 반 숟가락도 채 안 되게 담겨 있었고 반찬이라곤 무척 몇 가닥뿐이었습니다. 감히 불평하는 거냐? 계모가 문틈으로 쏘아보듯 말했지요. 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계모의 매질은 이유도 없이 시작되곤 했어요. 마당을 쓸다가도 물을 깃다가도 심지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숨만 쉬어도 집안 기운이 흐려진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석이는 자신이 정말 잘못 태어난 아이인가 싶었어요. 어느 날 석이는 우물가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지요. 어미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날 밤 석이는 어미가 생전에 불러주던 자장가를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목이 메어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석이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마을 서당에 다니는 시간이었지요. 훈장님은 석이의 총명함을 늘 칭찬하셨어요. 내 글씨는 또래 중 가장 반듯하구나. 하지만 계모는 석이가 글 공부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상놈의 자식이 무슨 글이냐?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거들어라. 결국 석이는 서당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석이의 하루는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일로만 채워졌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뒷간을 치우고 밭을 매는 일. 10살 아이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석이는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반가움에 달려가려는데 계모가 먼저 나섰습니다. 여보, 석이가 요새 참 말을 안 듣습니다. 하도 게을러서 혼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는 석이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그랬느냐? 석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찌 그리 둔하냐? 내 어미를 닮아 이 모양인 게냐? 그 말이 석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린 것만 같았어요. 석이는 그날 밤 뒷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음소리라도 새어나가면 또 매를 맞을 테니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10살 소년의 마음속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그날 밤 하나를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창문 틈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석이의 가슴 속에서 작은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했지요. 세월은 흘러 석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조금 컸지만 여전히 마른 체구였어요. 계모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고 아버지는 점점 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한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은 서기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큰 고난 끝에 큰 복이 올 상이로다. 서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기의 발걸음은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나는 견뎌낼 거야. 하지만 서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계모의 방에서 수상한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이제 더는 둘 수 없어.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기의 인내는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손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고 그 매질은 이제 단순한 벌이 아니었어요. 서기가 우물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물동이가 마루 위로 쏟아지며 깨졌습니다. 이 망할 자식이 계모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감히 집안 살림을 부수다니. 서기는 재빨리 물러섰지만 계모의 손은 더 빨랐어요. 이대로는 죽는다. 그날 밤 서기는 뒷방에서 몸을 떨며 누워 있었습니다. 팔뚝의 화상은 욱신거렸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어요. 천장의 나무 옹이를 바라보며 서기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이럴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제명에 살지 못하겠다는 것을요. 억울함보다 더 큰 것, 바로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서기의 가슴 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서기는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어요. 대문 너머로 펼쳐진 어둠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 집안의 어둠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미가 남긴 헝겊 조각 하나만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가자.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간다. 서기는 방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지나 부엌을 지날 때였습니다. 계모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정말 끝이야. 서기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을 향해 나아갔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디뎠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서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쪽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돌아올 이유가 있었던가요? 서기는 대문 빗장을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빗장이 빠지는 순간 서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집. 그 안에는 차가운 계모와 자신을 외면한 아버지가 있었지요. 안녕히. 서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흙길을 서기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맨발에 돌이 박히고 가시덤불이 긁혀도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더 멀리. 서기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마을을 벗어나고 논둑을 지나고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쯤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 뒤를 돌아보니 마을의 불빛이 아득히 멀어져 있었어요. 나왔다. 서기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 집을 떠나왔다는 것을요. 무릎을 감싸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무얼 먹고 살지?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헝겊 조각을 꺼냈어요. 어미의 치맛자락 한 조각. 그것이 서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다시 일어섰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으니까요. 산길을 더듬어 올라가던 서기는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 깊지 않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기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늘 밤만 버티면 돼.
서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고 마음은 불안했지요. 다음 날 아침 새벽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기는 부스스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어요.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서기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 서기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샘물이 흐르는 곳이 나왔어요. 서기는 샘물로 얼굴을 씻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배가 고프다. 서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산딸기 덤불이 보였습니다. 서기는 산딸기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많이 배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허기를 달랠 수는 있었어요. 서기는 한 움큼 더 따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헤매던 서기는 저 멀리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을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저기 가면 뭔가 있겠지. 서기는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12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서기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반드시.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서기는 낯선 마을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서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낯선 마을에 들어선 서기는 곧 깨달았습니다. 집 밖의 세상은 집 안보다 더 차갑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은 누더기를 걸친 소년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리 가거라. 거지 녀석. 한 아낙네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쫓아냈어요. 서기는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첫날 밤 서기는 주막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래도 여긴 매가 날아오진 않아. 다음 날 아침 서기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먹을 것을 구해야 했어요.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짐을 날라드릴게요. 서기는 한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상인은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나르겠다고? 저리 가. 서기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라고 밥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상인은 한참을 서기를 바라보다가 턱으로 짐더미를 가리켰어요. 좋아. 저걸 저 끝까지 날라봐라. 서기는 달려가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쌀가마였어요. 서기의 마른 몸으로는 버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들어 올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짐을 옮겼을 때 상인이 던진 것은 식은 밥 한 덩이뿐이었어요. 이걸로 됐지?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으로 가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식은 밥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달았습니다. 그렇게 서기의 길 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주막 처마 밑이나 빈 헛간에서 잠을 잤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해도 먹을 것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사내에게 걷어차이기도 했어요. 내가 내 지갑을 훔쳤지? 서기는 억울했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발길질에 서기는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 도둑 새끼! 주변 사람들도 서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서기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어요. 골목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서기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서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서기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서기는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종으로가 아니라 오롯이 한 사람으로 서겠다고요. 그 지독한 다짐이 서기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는 서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지연왕, 우주옹왕. 서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자문이다. 서기도 예전에 배웠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만둔 지 오래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서기는 창문 밑에 앉아 훈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글자를 되새겼어요. 거긴 누구냐? 훈장이 서기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서기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기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천자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천, 지, 현, 황. 어둠 속에서도 서기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서기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 서기는 그 뒤로 틈만 나면 서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에서 몰래 귀를 기울이고 훈장이 써놓은 글씨를 훔쳐보았어요. 어떤 날은 비가 와도 처마 밑에 수먹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거지, 아이, 또 왔네. 서당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맞고만 있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세상을 보리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천자문을 거의 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주워듣는 글자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주막 앞에 붙은 방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막걸리 한 사발 다푼. 서기는 신기했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장터에서 짐을 나르다가도 서기는 간판의 글씨를 읽곤 했습니다. 쌀전, 포목전, 유기전. 그럴 때마다 서기의 가슴 속 불씨는 조금씩 더 커져갔어요. 야, 너 글 읽을 줄 아냐? 어느 날 한 상인이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장부 좀 읽어봐라.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나갔어요. 상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내 녀석 제법인데. 내일부터 내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나? 서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대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알겠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길바닥에서 배운 글자가 서기에게 첫 번째 기회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서기는 상인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열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일은 고되었지만 서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틈틈이 상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는 건가요?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인은 서기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내 녀석. 참 신기하구나.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서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길 위에서 배웠습니다. 상인은 잠시 서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배움을 잊지 마라. 그게 내 무기다. 서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글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서기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서기는 가게 뒷방에서 잠을 잤어요. 따뜻한 이불은 없었지만 거적대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안전했으니까요. 서기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이야. 계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길 위에서 단련되어 이제 서기는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의 가슴 속 불씨는 이제 작은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 불꽃. 그것은 앞으로 서기가 마주할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험 너머에는 서기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18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키는 훌쩍 자랐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상인 밑에서 일하며 서기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익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더욱 깊이 공부했습니다. 서기야, 이 책을 읽어보거라. 어느 날 주인이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어요. 수학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책을 받아들고 밤새 읽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와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구나. 서기는 책장을 넘기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이 만든 악이었습니다. 서기는 그 후로도 책을 탐독했습니다.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대학을 읽었어요. 글을 읽을수록 서기의 세계는 넓어졌습니다. 주인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은 건가요? 서기가 물었을 때 주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이지.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주인은 서기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알고 있지. 하지만 아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란다. 그러던 어느 날 서기는 장터에서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양반이 하인을 마구 매질하고 있었어요. 이놈이 감히 내 말에 대꾸를 하다니! 채찍이 하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서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저건 아니야. 서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그만하십시오. 양반이 서기를 쏘아보았어요. 내가 뭔데 감히!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양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너도 맞고 싶은 게냐? 양반이 채찍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양반의 손목을 잡았어요. 나으리, 분노를 거두십시오. 저 사람도 나으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양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의 힘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기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놈이! 양반이 소리치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기의 용기에 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너무 심했어. 맞아,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야. 양반은 분위기가 불리해지자 채찍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봐주지.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서기는 쓰러진 하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하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기에게 절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기는 하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던 분노는 이제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계모에게 당했던 일, 길 위에서 겪었던 모욕. 그 모든 것이 단지 자신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고 약한 자들이 울부짖고 침묵하는 자들이 그 죄를 돕고 있었어요. 서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그저 복수만 하고 싶었다. 예전에 서기는 그랬어요. 계모에게, 자신을 외면한 아버지에게,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복수라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일 뿐이라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정해. 나는 정의를 세우고 싶다. 서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들끓던 분노는 어느덧 차가운 결기로, 그리고 뜨거운 정의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 날 서기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서기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가르침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서기를 바라보았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서기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자를 지키고 불의한 자에게 맞서는 길입니다. 주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은 길이 그것이구나.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내가 걸을 길에 도움이 될 거다. 서기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서기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서기야,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서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베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서기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길을 걸으며 서기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관아의 횡포에 시달리는 모습, 아무 죄 없이 잡혀가 곤장을 맞는 사람들,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관리들. 서기의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서기는 성급하게 나서지 않았어요. 책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서기는 우선 한양의 실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관아가 가장 부패했는지, 어느 양반이 가장 악랄한지, 어느 곳에서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는지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시작할 것이다. 서기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계모의 그늘 아래 있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단련된 청년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아닌 정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더 큰 길을 찾은 것이었지요. 서기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을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서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정의를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서기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한양에서 밤낮 없이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했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 과거에는 꼭 합격해야 해. 서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과거에 급제하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서기는 성균관 앞에 섰어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보게! 저 사람은 명문가 자제라네. 저쪽은 판서 대감의 아들이라던데.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배경도 없었어요. 오직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정의를 향한 의지뿐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서기는 붓을 들었어요. 손끝에서 먹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기는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담아 글을 썼어요. 백성들의 고통, 관리들의 부패, 그리고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다스림이란 백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백성의 눈물을 내 눈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기의 글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문장이 아닌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서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올려다보았어요. 서기.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에. 서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해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계모의 그늘 아래서 맞으며 자랐던 소년이 길 위에서 굶주리던 거지가 이제 조정의 관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축하하네, 서기. 옆에 있던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의 글은 정말 훌륭했네. 임금께서도 극찬하셨다더군. 서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서기는 홍문관의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낮은 벼슬이었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기, 자네는 참 부지런하네. 상관이 감탄했어요. 다른 관리들은 대충 일하는데 자네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구먼. 서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기의 성실함과 정의감은 조정 안에서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경은 과거 답안에서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절실히 썼더구나. 혹시 직접 겪은 일이 있느냐? 서기는 잠시 침묵했어요. 소인은 어린 시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렇기에 백성들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임금은 서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경험에서 우러나온 글이었구나. 그리고는 부채를 들어 턱을 괴며 말했어요. 경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의 부패를 살피고 백성을 구하라. 서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라의 눈과 귀가 되어 비밀리에 지방을 순찰하는 직책. 부패한 관리를 징계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권한. 황공하옵니다. 전하.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암행어사의 마패와 유서를 받았습니다. 작은 가죽 주머니 속에 담긴 마패. 그 안에는 복명어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기, 어느 고을로 가게 되었나?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기는 유서를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기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상도 의령고을. 그곳은 바로 서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계모에게 쫓겨나 야반도주했던 바로 그 고을. 무슨 문제라도 있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기는 고개를 저으며 유서를 접었습니다. 아니네. 아무 문제 없네. 하지만 서기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고을 중 하필 자신이 떠나온 그곳으로 가게 되다니. 계모는,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 서기는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서기는 마패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로서 간다. 백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서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계모의 매질, 아버지의 외면, 그리고 도망치던 그날 밤. 나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서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원망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누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다녀야 하니까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행색의 떠돌이처럼 보였어요. 이제 가야지. 서기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서기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직 백성을 위해 갈 것이다. 억울한 자를 구하고 부패한 자를 벌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은 단순한 암행어사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도 서게 될 거라는 것을요. 계모와 아버지를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자. 운명이 부르는 곳으로. 서기는 의령 고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무겁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했어요. 며칠을 걸어 서기는 마침내 의령 고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산, 저 강, 저 나무, 모두 서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들이었습니다. 12해만이구나. 서기는 중얼거렸어요. 12살에 떠났으니 이제 24살.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들어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서기는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서기와 그의 과거가 만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운명과의 대면이 될 것이었어요. 마을 입구 언덕에 선 서기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12해 전 그대로였어요.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저 멀리 관아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 서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계모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의 외면, 그리고 맨발로 도망치던 그날 밤. 서기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떨렸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서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서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매를 맞고 도망치던 힘없는 아이가 아니야. 서기는 보따리를 고쳐 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떠돌이 나그네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등을 구부렸어요. 암행어사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니까요. 마을에 들어서자 서기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장터는 한산했고 오가는 이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째 이 모양인지. 한 아낙네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령 나으리가 세금을 또 올린다잖아. 이러다 굶어 죽겠네. 다른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주막으로 들어가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주인장, 이 고을은 왜 이리 어수선합니까?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그네는 모르시겠지만 요새 이 고을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서기가 물었어요. 수령 나으리가 백성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뒤에서 줄을 잡아준 어떤 부자 과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여인이 돈으로 관아를 쥐락펴락한다는구먼. 서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부자, 과부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씨 부인이라고 하오. 남편 죽고 난 뒤 온갖 재물을 긁어모아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지요. 서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씨 부인. 그것은 계모의 성이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주인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애로운 척하지만 뒤로는 독사보다 무섭다고들 하지요. 서기는 막걸리 사발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쓴맛만 남았어요. 계모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다음 날 서기는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백성들이 관아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으리 제발 세금을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닥쳐라. 관아 아전이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백성이 땅에 쓰러졌어요.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다니. 세금 못 내면 관노비로 끌려간다. 서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실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기는 관아 뒤편에 숨어 엿들었습니다. 수령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씨 부인, 이번 달 상납금이 부족하오. 수령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여인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 서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성들한테서 더 쥐어짜면 됩니다. 세금을 올리든 부역을 늘리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수령이 껄껄 웃었어요. 역시 부인은 머리가 좋으시오. 그 대신 나으리도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지요.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네 저자거리 땅을 제 명의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달 상납금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모는 여전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를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좋소. 그리하겠소. 수령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서기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계모의 집 앞에 섰습니다. 큰 기와집.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모습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인이 서기를 향해 소리쳤어요. 서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떠돌이 거지올시다. 시주 한 끼만 부탁드립니다. 하인이 비웃었어요. 썩 꺼져라. 우리 마님께서 거지 따위에게 시주할 분이 아니시. 서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여인이 나왔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여인. 서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계모였습니다. 12해가 지났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계모가 차갑게 물었어요.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거지 하나가 시주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계모는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얼굴을 들면 들킬지도 몰랐으니까요. 거지 주제에 남의 집 앞에서 생떼를 부리다니. 계모가 비웃었어요.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하인들이 서기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서기의 눈과 계모의 눈이 마주쳤어요. 계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너 어디서 본 듯한.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착각이겠지. 서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기는 하인들에게 떠밀려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서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서기는 주막 다락방에서 마패를 꺼내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마패. 왕의 명을 받은 어사. 이제 끝을 보자. 서기의 눈빛에 서슬 퍼런 기운이 서렸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서기는 고을의 악을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령의 비리, 계모의 착취,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다음 날 서기는 백성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나으리가 세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제 땅을 빼앗겼습니다. 김씨 부인이 돈으로 관할을 움직여서 억울하게 관노비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수령과 계모가 주고받은 뇌물장부. 이것으로 충분해. 서기는 장부를 품속 깊이 넣었어요. 이제 마패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그날 관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령의 생일이었어요. 계모도 초대받아 상석에 앉았습니다. 수령 나으리 축하드립니다. 계모가 웃으며 술잔을 건넸어요. 수령이 받아 마셨습니다. 김씨 부인 덕에 이 고을이 잘 돌아가고 있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떠돌이 거지 차림의 서기가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전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기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어올렸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나는 글자. 관아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암행어사다. 수령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모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기는 천천히 마패를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박서기, 왕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노라.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너는 계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기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설마 서기냐? 서기는 계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렇소. 당신이 짐승보다 못하게 대하던 그 서기요. 관아 안이 술렁거렸어요. 서기는 장부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수령 박용삼. 그대는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았소. 그리고 김씨 부인. 그대는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의 땅을 빼앗고 고을을 농단했소. 이게 무슨... 수령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소. 모든 증거가 여기 있소. 서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슬 펄은 정의의 눈빛. 그것은 더 이상 맞고 도망치던 소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암행어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두 포박하라. 서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을에 들이운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어사화가 햇빛에 반짝이던 그 순간 계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을 보는 눈에 부끄러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가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제가 집안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린 이복 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의 등을 보며 자란 아이는 이제 제 발로 설 줄 알았어요. 계모가 벌을 받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법이 집행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신막 돌아서는 등 뒤에 온기. 모든 일이 마무리된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 매를 맞던 그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느냐? 말씀하십시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미움도 없었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시는지가 답이 될 것입니다. 담담한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복 동생이 대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형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글쎄. 어사의 길은 정해진 것이 없단다. 그럼 제가 이 집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동생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는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멀리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작별을 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도 가만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었습니다. 품속에서 어머니의 낡은 놀이개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길이 아니었어요. 그저 바르게 살기 위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자신을 지키고 옳은 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놀이개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진짜 사이다는 요란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오늘도 길 위에 선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